1943년 12월 20일 미군의 B-17 폭격기들이 독일 브레멘으로 향하고 있었다. 브레멘에는 포케불프 190 생산 공장이 있었다. 조종사 찰리 브라운 소위에게는 첫 폭격 임무였다. 목표가 가까워지자 독일군의 88mm 대공포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독일군의 대공 사격은 매우 격렬하고 정확했다. 결국 브라운의 B-17이 대공포에 피격되고 말았다. 기수 부분이 파괴돼 영하 60도의 차가운 냉기가 기내로 흘러들어왔고 기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까이서 대공포탄이 터질 때면 기체도 같이 흔들렸다. 이번엔 좌측 엔진 하나가 포탄에 맞고 말았다. 얼마 후 우측 엔진마저 피격돼 엔진 2개가 고장났다.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자 조종사들은 안간힘을 다해 조종관을 잡고 있었다. 힘겹게 군수 공장에 도착하자 폭탄을 투하했다. 독일 군수 공장을 향해 수많은 폭탄이 떨어졌다. 임무를 마친 폭격기들은 영국 기지로 향했다. 하지만 엔진 2개가 멈춰버린 브라운의 기체는 뒤처지고 말았다. 그때 독일의 포케불프 190이 나타났다. 이미 기체 손상을 입은 B-17에게는 벅찬 상대였다. 독일 전투기들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B-17에게 달려들었다. 승무원들도 기체를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대응했다. 이제 영하 60도의 추위뿐만 아니라 독일기와도 사투를 벌여야 했다. 그러던 중 BF-109가 꼬리 부분을 공격했다. 안타깝게도 후방사수가 희생됐다. 시간이 갈수록 부상자가 속출했고 빗발치는 20mm 기관포 공격에 기체는 점점 걸레짝이 되어갔다. 세 번째 엔진마저 불이 붙었고 꼬리날개까지 떨어져 나갔다. 독일기의 무차별 공격은 계속됐다. 급기야 산소 공급장치마저 고장났다. 브라운과 부조종사는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B-17은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고도는 계속 떨어졌고 지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저고도로 내려오자 오히려 산소는 더 풍부해졌다. 그 덕에 브라운의 의식이 점점 돌아왔다. 바로 코앞에 지면이 보이자 브라운은 안간힘을 다해 조종관을 당겼다. B-17은 나무를 스칠 듯 가까스로 고도를 올렸다. 엔진 2개는 완전히 멈췄고 정상 작동하는 엔진은 하나뿐이었다. 브라운은 영국 기지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북해를 향해 느릿느릿 날아가고 있었다. 얼마 후 독일군 기지 위를 지나게 됐다. 저속으로 낮게 비행하던 B-17은 독일군에게 쉽게 발견됐다. 미군기를 발견한 독일 조종사도 긴급히 출격을 준비했다. 그는 BF-109 조종사 프란츠 슈티글러였다. 한 대만 더 격추하면 기사십자, 철십자장을 받게 되는 에이스 조종사였다. 그는 미군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이륙했다. 얼마 안 있어 털털거리며 날고 있는 폭격기를 따라잡았다. 숙련된 그에게는 너무나 쉬운 상대로 보였다. 사격을 하기 위해 B-17의 후미에 자리를 잡았다. 방아쇠에 손을 올리고 발포 준비를 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B-17에서는 후방사수를 비롯해 전혀 대응이 없었다. 거리가 더 좁혀지자 눈을 의심했다. B-17은 멀쩡한 곳이 하나 없어서 오히려 날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승무원들은 부상자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한편 브라운은 독일기가 접근하는 걸 보고는 사색이 됐다. 이제 끝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두 조종사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독일기는 공격을 하지 않고 옆에서 날고만 있었다. 반면 슈티글러는 만신창이가 된 기체를 조종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브라운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비록 전장에서 만난 적군이지만 브라운의 모습에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다. 게다가 한거불능의 적군을 공격하는 건 낙하산을 타고 있는 적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했다. 우선 조종사와 소통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브라운의 조종석 쪽으로 위치를 옮겼다. 위태롭게 비행하느니 차라리 착륙해 포로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그는 착륙을 하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브라운은 그의 의도를 모르는지 계속 날고만 있었다. 슈티글러가 보기에 성한 곳이 하나 없는 기체가 언제까지 비행할지 의문이었다. 어차피 날아간다고 해도 해안가 대서양 방벽에는 대공포대가 기다리고 있어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대공포의 사격을 막기 위해 B-17과 나란히 비행했다. B-17과 바짝 붙어서 비행하는 BF-109를 보자 독일군은 사격을 하지 않았다. 한편 브라운은 독일 전투기가 왜 옆에서 날고만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BF-109는 마치 호위기처럼 브라운의 B-17과 함께 해안까지 날아갔다. 마침내 해안에 도착하자 슈티글러는 브라운에게 경례를 하고 독일 기지를 향해 기술을 돌렸다. 브라운과 승무원들은 기적 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B-17은 북해를 건너기 시작했다. 기지에 도착한 슈티글러는 브라운의 B-17에 관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적기를 살려준 행위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는 B-17과 승무원들이 무사히 돌아갔는지 궁금할 뿐이었다. 가까스로 기지에 도착한 브라운과 승무원들은 BF-109와의 조우에 관해 보고했다. 그런데 지휘관은 그 일을 비밀에 붙인다. 적군의 인간미가 알려진다면 전장에서 아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흘렀지만 브라운은 자신을 살려준 독일 조종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 독일 전투기 조종사를 위한 잡지에도 사연을 보냈다. 그 후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슈티글러가 보낸 편지였다. 거의 50년 만인 1990년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남은 여생 동안 각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지냈다.